2018년 3월 9일 공중파에 나오지 않는 기사를 읽는 시간, 조슈아의 뉴스 브리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사가 있는지, 또 오늘은 어떠한 어, 가슴을 치게 하는 기사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을 북한의 홍콩으로 부려먹자. 북연방제 통일 일국 이제 내세우기 시작했다라는 게 RF 평양통신 수통은 북당국 일국 양제 김정은식 연방제 통일 전략을 선전 지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기사를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가 지난 6일 브리핑한 내용 가운데 김정은이 자신들의 체제가 위협받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철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다는 대목도 있다. 이를 두고 한국 언론은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왔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북한 평양에서 들려온 소식은 전혀 결이 다르다. 자유아시아 방송 RF는 최근 북한에서 노동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김정은식 통일 전략을 교육 중이라고 지난 5일 보도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노동당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김정은의 결단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할 수 있으며 김정은이 구상하는 한반도 통일 전략도 곧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접촉한 평양통신통은 최근 노동당 중앙에서 간부 강연회를 통해 한반도 통일은 연방제 통일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며 고려 연방제는 과거의 통일 방안이라고 김정은식 새로운 통일 방안은 중국과 홍콩 같은 한나라 두 체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남한과 중국, 홍콩식 통일을 할 때 북한이 중국 입장이 되고 남한이 홍콩이 되어 한나라 두 체제의 통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관영 내용을 들으면 사실상 북한이 남한을 흡수 통일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은 김정은 덕분이라고 선전하는 한편 노동당 사법, 행정기관 간부들로 구성된 강연 참석자들에게 긍지를 갖고 새로운 통일 방안을 널리 선전하라고 주문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던 사람은 믿지 않다는 방언을 보이고 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과 접촉한 중조선족 소식통은 최근 북한에서 온 간부급 무역 일꾼을 만났는데 그는 최근 평양 분위기를 전하면서 김정은의 새로운 통일 방안에 의해 한반도가 멀지 않아 통일될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다면서 북한이 새로운 적화 통일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역시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연방제 통일이 뭔지 아냐? 문재인 알겠지. 모르진 않을 거야.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적화 통일되는 게 연방제 지름길이다. 남과 북이 지금처럼 둘의 체제로 가되 민주당, 자유한국당, 평화당, 공산당 중 당원이 많고 남북 국민의 투표로 통치자가 어느 당에 나오느냐가 중요하고 북한 2,400만가 남한 미친 것들이 공산당에 표를 주면 하루아침에 적화되어 버린다. 이게 연방제 통일이다. 네, 아주 댓글이 안 써진다는 말도 있고요. 연방제 통일을 잡고 좌파 새끼들이 희망적 논조로 개솔철하는데 우리가 공산주의자 새끼들 밑으로 기어 들어가자는 소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개솔 그만 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연방제는 말 그대로 아까 읽어드린 기사들처럼 그 당과 당을 할 때 그 투표로 따지면 북한은 투표를 그냥 100%
투표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당의 투표수가 당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게 일당이 되면 적화 통일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거죠. 송영구 미 송영구가 송영구 국방장관이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의 확장 억제 전력 전개 안 해도 된다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송영구 국방부 장관의 말이 또 논란을 불렀다. 미국의 군 고위 인사와 만나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한미연합훈련에 확장 억제 전략이나 핵잠수함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송 장관은 그때 확장 억제 전략이라든지 원자력 핵잠수함 같은 것들은 사령관으로 계실 때까지는 한반도에 전개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스위트 사령관은 준비하고 있겠다고 하자 송 장관은 아니 한반도에 오지 않고 라고 말했다. 참 국방부 장관의 그 안보의식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진화에 나섰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실을 찾아 전역하는 스위프트 사령관에게 위로와 농담을 했다며 재임 중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 등을 위해 고생했기 때문에 위로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연합훈련은 예년 수준으로 진행될 것이라 강조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거는. 댓글에도 농담이라고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이열반 인간. 송송 미쳐가는구나. 국가의 안보 문제인데 농담이라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국방부 장관이 이따위 말을 하면 누굴 믿고 사나. 점점 분위기가 북쪽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듯이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그죠. 국방부 장관이 지금 국가의 안보의 위기인데 그런 이런 쓸데없는 농담을 주고받을 것들이 자체가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됩니다. 올해 미 항모정단 B-1B 전략 폭격기 불참. 이건 기사는 또 한편으로 송영구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출격 자제 요청. 작년 훈련 때 항모 잠수함 등 참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네요. 여기는 핵 추진 잠수함은 송 장관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에게 구체적으로 출동 자제를 요청해 참가 가능성이 낮았다는 평가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네요. 댓글은 참 다들 안타까워합니다. 트럼프 한국산 포함 수입 철강에 25% 관세 부과 강행이라고 합니다. 8일 현재 시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강행했다. 수입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토록 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철강 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철강 알루미늄 규제 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어제 기사 중에 도널드 대통령이 이 수입 철강 관세에 대해서 우리와 동맹, 우리와 친한 나라들은 그 관세에 또 제외하겠다는 내용 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캐나다와 멕시코산만 관세 조치 대상국에 제외됐네요. 또 이것도 그러네요. 트럼프 중국 대미 무역 흑자 중 10억 달러 줄여라 공개 연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놓고 미국이 중국의 경제 압박도 같이 치러지는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에 북 김정은 시리아 집권당 기념일 맞아 아사드의 축전이라고 시리아군 인민의 위협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하면서 축전을 보냈네요. 여기 인류악의 동맹이라고 되어 있네요. 댓글에. 중국이 해상 요새 지부티 양국을 장악했다는 내용입니다. 미 군수 보급 봉쇄 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인도양 교두부에 중국 국영선사가 운영할 듯. 미국 병력 물자 오가는 관문 뺏기면 미군은 중대한 결과와 직면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부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대1로 그러니까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가 이제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 말하는 1대1로의 그 프로젝트에서 핵심 국가다. 특히 미일의 중국 포위 전략인 인도 태평양 구상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 요충지로서 가치가 커 중국은 지부티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 철도, 도로 건설을 포함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에 더해 도랄레 항구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중국 지부티 자유무역지대도 추진하고 있다. 대형 병원선까지 보내 현지인들의 마음을 사왔다. 1년 국내 총생산 GDP 20억 달러에 불과한 GDP의 대중부채가 12억 달러에 이를 정도다. 발트하우저 사령관은 미국이 중국의 대대적 아프리카 투자 규모를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아주 이 GDP가 20억 달러에 불과한 지부티의 대중부채가 12억 달러랍니다. 거의 중국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국민일보에 러시아, 시리아 민간인 학살 감추려 멍텅구리 폭탄을 사용했다는 내용인데요. 러시아군이 시리아에 저지른 전쟁 범죄 책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멍텅구리 폭탄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 현지 시간으로 UN 시리아 조사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이 민간인 공습에 정밀하지 않은 재래식 비유도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이 같은 부석을 내놨다. 비유도탄은 특정 목표만 타깃을 하는 유도탄과 달리 피해 지역이 넓어 무차별 살상으로 이어진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민간인을 공격하고도 마치 시리아군이 공격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려고 일부러 기술 수준이 낮은 비유도탄을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댓글에 러시아 불곰들이나 짱깨들은 아무리 변해도 공산주의라는 것을 변함이 없다. 공산주의 미친 자들이 힘이 있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이 불안하다. 모두 민족별로 수십 개의 국가로 분리 독립되든지 아니면 경제가 폭삭 망하든지 해야 이웃 나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그런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지금의 몇몇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제 주변에도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은 자유경제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은 또 자유로운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죠. 러시아와 중국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튜브 동영상이 2개가 있는데요. 미 국무부 북한통 찾아라는 내용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tinue to apply maximum pressure to the Kim regime until we see North Korea take credible and concret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We will remain firm
in our resolve, and we will continue to stand strong until North Korea abandons their nuclear program once and for all. That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and that we will continue to bring economic and diplomatic pressure to bear until the regime in Pyongyang abandons their nuclear ambitions. But these sanctions have been very, very strong and very biting. Our actions are part of the ongoing maximum economic pressure campaign to cut off sources of revenue that this regime derives from UN and U.S. prohibitive trade to fund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e look forward to having them come to Washington where they can fully brief us in person, in a secure environment, on all the details of that. 여기에 강경 혹은 초강경, 대부분 강경 아니면 뭐 봐주는 식인데 초강경으로 되어 있네요. 역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강단이 있군요. 자, 두 번째 동영상은 드디어 터졌다. 미국의 한국은행의 초강력 조치 시작. 저도 이걸 봤는데요. 기사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오늘 3월 8일 11시 48분에 아시아경제에서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란 분이 이런 기사를 썼네요. 단독 기업은행 미국서 이란 불법 핵자금 1조 원 통로 적발됐다는 거죠. 이 기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거 보고 방송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이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줄 알고 이미 다 캡슐 떠놓은 겁니다. 그렇죠. 떠놓은 건데 우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IBK 기업은행 미국 지점이 이란의 불법 무기거래 자금의 통로로 활용됐다고 미국 재무부가 최근 한국 금융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금융당국이 기업은행에 대해 지점 폐쇄 등 초강력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 CIA 및 재무부는 2012년 재미동포 사업가 A씨가 기업은행 미국 뉴욕 지점의 스크로 계좌를 통해 이란으로 10억 달러를 불법 송금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최근 완료하고 소송 및 사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미국 수사 및 금융당국은 이란이 무역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란과 원화 결제 시스템이 구축된 기업은행 등 한국의 은행 계좌들이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거래의 상당수가 불법적인 핵무기 거래 자금에 사용된 것을 의심하고 있다. 원화 결제 시스템은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 이란에 대한 달러 결제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라 2010년 10월부터 우리나라와 이란의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한 시스템을 가리킨다. 금융당국이 고위 관계자는 당시 미국 CIA와 재무부가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었고 최근 기업은행에 대해서만 혐의 사실을 포착해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벌금이나 제재가 아닌 뉴욕 지점 폐쇄 등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뉴욕 금융청은 기업은행 뉴욕 지점에 대한 최고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렸다. 뉴욕 금융당국은 9월 11일 테러 사태 이후 테러 및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뉴욕에 있는 각국 은행의 거래 때마다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IT 시스템 등을 통해 모든 거래를 분석해 수상한 거래가 있으면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2014년 프랑스 BNP 파리바가 이란, 수단, 쿠바 등과 거래했다가 적발돼 벌금 89억 달러를 부과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 파키스탄 하부비 은행은 2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뒤 뉴욕 지점 철수를 추진하기도 했다. 한국계 은행들은 2015년부터 집중 감사를 받아왔다. 그 첫 번째로 지난해 말 농협은행 뉴욕 지점이 자금 세탁 방지 등 준법 감시 시스템 미비로 미국 뉴욕 금융청으로부터 과태료 1,100만 달러 약
119억 원을 부과받았다. 국내 은행이 미국 금융당국에서 대규모 벌금을 받은 건 처음이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 금융당국이 한국 은행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벌금도 문제지만 신뢰성이 훼손돼 부정적 이미지로 비춰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준법 감시 시스템 강화와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지금 우리가 그 비트코인 대북 송금 이 의혹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보수층에 있는 뭐 언론인들이나 보수층에 있는 엘리트층들이 우리가 지금 허위사실 유포한다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모론이니 여기까지도 하면서 저희를 이렇게 비난을 하시고 뒷말이 많은 걸로 저희가 지금 네, 보셨지만 미국에서 그 한국은행에 대해서 초강력 조치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참 우리가 지금 어떠한 방향, 그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자 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우리나라 사람 중에 위조지폐 감별사가 있잖아요. 그 위조지폐는 감별사들은 정상적인 것만 계속 뚫어져라 본다는 거죠. 그것만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만 기억하면 잘못된 것이 정상으로 갈 수 잘못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정상에서 틀린 것만 찾아내면 그게 위조지표인데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그것이 진실이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멀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도 바로 그런 부분이고 또 여기에 첫 기사에도 보셨지만 우리가 남한을 북한의 홍콩으로 부려먹자라고 하는 이 연방제 통일 일국 이제를 내세우기 시작한다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을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고 적합 통일을 첫 단계로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참 우리가 더욱더 더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것을 적합 통일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그 좌파 진영이나 북한이나 이런 자들은 다 이 대한민국을 적합 통일로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또한 그 자유 대한민국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목숨을 내놓고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